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승리를 예단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대규모 우편 투표 때문이라고 전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최종 결과는 이제 언제쯤 공개가 될까요? 네, 대선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솔직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선거날 이후 최종 집계까지 며칠에서 몇 주, 어쩌면 한 달도 넘게 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편 투표는 개봉을 하고 또 유효 투표인지 확인하고 투표용지 표기 등 개표 자체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게다가 일부 경합주 우편 투표에서 나올 무효표도 이제 관건인데 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데다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진다면 결과 집계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선거 전보다 후가 더 시끄러워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트럼프는 대선 결과가 연방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며 불복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다면 경합주의 우편 투표 개표 일정은 어떤가요? 네, 이 우편 투표 용지에는 선거일이나 그 이전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주가 대선 당일 우체국 소인이 찍혔다면 11월 3일 이후 도착분도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런데 우편 투표 마감이 주별로 다 제각각이다 보니 선거 결과가 언제 나온다 장담하기 어렵죠. 네, 이 투표를 끝내고도 차기 대통령의 얼굴을 한참이나 이제 기다려야 하는 미국. 이 대선 이후 타임라인을 좀 더 살펴볼까요? 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은 선거일 이전 개표 준비 작업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투표 직후 개표가 바로 시작될 수 있죠. 하지만 미시간주와 펜실베니아주는 사전에 도착한 우편을 차곡차곡 모아뒀다가 이 투표일 당일날 개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겠네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나요? 네, 이 11월 10일에서 12월 11일 사이 주 정부들이 개표 결과를 확정하기 시작합니다. 12월 8일까지는 지역정부 개표가 최종 결론에 도달해야 하고요. 이 12월 14일엔 대통령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됩니다. 이 투표 결과에 따라 선출된 각 지역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것이죠. 네, 그리고 12월 23일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워싱턴에 도착하고 내년 1월 6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집계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월 20일 대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미 대선의 대장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하지만 이것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됐을 경우인 것이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이제 선거 타임라인은 무너질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트럼프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백악관에 눌러앉을 경우인데요. 이 문제를 놓고 미국 내 사학자, 법학자들이 진지하게 갑론을박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I don't think it's possible to run an election this large without someone somewhere casting a fraudulent ballot, even if it turns out to be unintentional. But if the question is, will there be thousands or millions of fraudulent votes cast, there's just no evidence to suggest that. Now, that's not necessarily going to stop him from claiming otherwise, bu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problem, to the extent it exists, is very small. 네, 두 번째 변수도 있습니까? 네, 2016년 미 대선 때 당시 트럼프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이버 공격은 물론 SNS를 이용해 여론 공작과 선거 방해를 감행한 나라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러시아잖아요. Why do I have to get involved with Putin for? I have nothing to do with Putin. I've never spoken to him. I don't know anything about him. Russia, if you're listening, I hope you're able to find the 30,000 emails. The entire thing has been a witch hunt, and there is no collusion.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FBI를 비롯해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는데요. 이 트럼프 측근들은 위증과 사건 관계자 매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고 일부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은 점 등을 들어 기소는 되지 않았었죠. 물론 러시아는 미 대선 개입 의혹에 계속 강하게 부인해오고 있지만 이 문제는 올 대선에 있어서도 당 예비선거 시작 때부터 큰 관심이 쏠려왔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 정보기관에서도 이번 대선에 러시아가 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며 수차례 경고했는데요. 네. 미 언론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고 또 미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대선이 다가올수록 미 기관들은 러시아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죠. 네,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란 역시 선거 개입 의혹에 휩싸이지 않았습니까? 네, 앞서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수차례에 걸쳐 러시아는 물론 중국과 이란의 선거 개입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네.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이 미 대선 개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경고를 날리기도 했죠. 네, 이와 관련해 영국 BBC가 지난달 미 정보당국 시각에서 바라본 미 대선에 대한 이 세 개의 나라의 입장을 보도하기도 했잖아요. 네, 미 정부 당국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바이든은 러시아가 계속 간섭한다면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트럼프는 러시아의 간섭 의혹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떨까요? 네, 이 중국은 반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실패하길 바라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가장 큰 위협은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간섭 의혹을 부인하며 관심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는 트럼프를 원하고 이제 중국은 바이든을 원하고 그렇다면 이제 이란은 어떻습니까? 이란은 트럼프의 재선을 반대하는 것으로 미 정부 당국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네. 이란 역시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 되든 관심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도 이란이 미 대선에 미치는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미 대선의 승자, 이제 상반된 승자 예측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저희 온 세계를 통해 방송해 드리기도 한 미 대선 족집게 앨런 리크트먼 교수는 이제 바이든의 승리를 예측을 했었는데요. 다른 예측도 있었죠. 네, 2016년 미 대선 당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유일하게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미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요. 트라팔가르 그룹인데 그 기관의 수석위원인 로버트 켈리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또다시 트럼프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You know, I've said for a while, I think I see the president winning with a minimum of high 270s and possibly going up significantly higher based on just how big this undercurrent is. 트럼프 지지층의 숨겨진 표, 즉 샤이 트럼프의 변수를 강조한 건데요. 누구의 예측이 맞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그렇네요. 지금으로서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예측하기 힘든 승자를 일찍 가늠해 볼 수 있는 팁이 있다고요? 네, 보시는 건 플로리다의 피넬라스 카운티가 이번 대선에 열세를 쥐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네, 미 최고의 경합주 안에 있는 최대 규모 경합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라는 설명이네요. 네, 맞습니다. 인구수가 100만 명이 조금 안 되는 곳인데요. 공화당의 빨간색, 민주당의 파란색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섞여 있어 대표적인 보라색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미 역사상 가장 치열한 대선으로 기록된 2000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이곳 주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미 대선의 승자가 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미 전역 투표 개표 완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곳 투표 결과는 미 동부 시간 기준으로 3일 밤 11시면 공개된다고 합니다. 피넬라스 카운티의 선거 결과가 나오는 시각, 우리 시간으로 내일 4일이죠. 이제 오후 1시 정도네요. 이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번에도 그 지역에서 승자를 뽑았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동안 온 세계로 보는 미 대선 시리즈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우리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대통령 후보는 어떤 사람들인지, 또 선거운동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전해드렸는데요. 미 대선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방식은 우리나라와 너무 다르지만 결과는 우리나라와 너무 밀접한 미 대선. 선거일인 11월 3일은 어쩌면 미국 대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미 대선 결과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 미칠 영향,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세계로 보는 미 대선이었습니다.